소개받은 타입대 100B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회수 처리, 생물학적 처리를 거치고 나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뉴트리언트, 즉 나이트레이트와 포스페이트를 제거하는데 베메랄 마이셀과 울트라필테이션을 결합한 방법이 타당한가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수중에서 왜 뉴트리언트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MEF, 마이셀 NS 울트라필트레이션이라는 그 공정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부분과 결과는 크게 스텝 같은데요. 우선 CPC는 제가 사용한 베메랄성제입니다. 베메랄성제만 있을 때, 나이트레이트만 있을 때, 포스페이트만 있을 때, 같이 존재할 때 제거 특성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그 폐수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후에도 여전히 그 나이트레이트와 포스페이트 같은 뉴트리언트가 그 처리수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나이트레이트와 포스페이트는 그 구영양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이 나이트레이트는 그 유기질소에서부터 유기질소를 미생물이 분해했을 때 주로 생기는데요. 암모니아가 생기고, 암모니아를 나이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나이트레이트가 생깁니다. 다시 언옥시 컨디션에서 디나이트리파이어에 의해서 그 나이트로전으로 순환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트와 나이트레이트의 경우는 어른한테는 별 독성이 없지만 어린 아이, 즉 6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청색증이라는 블루베리 신드롬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하수, 음용수에서는 최대 10ppm을 허용 금지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페이트의 경우에서도 포스페이트가 존재하면 아주 적은 양으로도 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호수나 연안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장단기간으로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배출할 때는 2ppm 미만으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트레이트와 포스페이트를 처리하는 방법은 주로 생물학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나이트레이트를 처리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산소가 있는 옥식 조건에서 나이트리피케이션을 나이트로전화수나 나이트로 막터에 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암모니아가 나이트레이트로, 그 다음에 나이트라이트로 다시 바뀌게 되고요. 또 다시 언옥시 컨디션을 거치면 이렇게 질소로 변환되어서 이 나이트라이트와 나이트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포스페이트 처리를 생물학적으로 할 때는 이 포스페이트를 체내에 축적할 수 있는 미생물 PAO라고 하는데, 이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과량 축적을 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거하려면 두 가지 별개의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어떻게 함께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또 그 생물학적 방법의 단점들 때문에 물리학적 방법들도 연구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리버스 오스모시스입니다. 아시겠지만 운전비가 비싸고, 또 이온 익스체인지는 재생하는데 케미칼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염가철을 이용해서 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나이트레이트를 암모늄 이온으로만 바뀌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나이트레이트랑 포스페이트를 어떻게 동시에 제거할 수 있을까, 물리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용하려는 공정이 다음에 보여드린 공정입니다. 제가 사용한 공정이 이 마이셀 NS 울트라필트레이션이라는 공정인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 나이트레이트나 포스페이트 같은 이온성 물질들은 나노 필트레이션이나 리버스 오스모시스 레벨에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온성 베메랄성제를 쓰면 일정 농도 이상 CMC 이상에서 마이셀을 형성하게 되고, 그 마이셀에 이온성 물질이 결합해서 이 컴플렉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 것이 오염물이라고 생각하면 마이셀 컴플렉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염물의 사이즈가 마이셀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울트라필트레이션 레벨에서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예, 나이트레이트와 포스페이트를 제거하기 위한 간략한 모식도인데요. 우선 서펜탄트 농도가 CMC의 마이셀 형성 농도보다 작을 때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CMC 이상의 서펜탄트가 되면 자발적으로
마이셀 형성하고 그 바깥쪽 아우터 쉘에 나이트레이트와 포스페이트가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수중에 있던 어떤 하이드로포빅한 물질들, 폴루턴트들은 이렇게 안쪽에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으로 잡히기 때문에 유무기 동시 제거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나이트레이트와 포스페이트, 즉 영양염류를 제거하는데 이 MEF 공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피저빌리티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나이트레이트와 포스페이트 제거율, 또 이 서페탄트가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서페탄트 제거율, 그리고 처리 시의 서페탄트 농도, 플럭스가 얼마나 감소한가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 타당성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실험은 우선 나이트레이트와 포스페이트를 사용하였고요. 대성 오염물질로는 농도는 좀 높은 농도를 썼습니다. 150, TN으로 150, 그리고 TP로 20, ppm을 썼고요. 하지만 개별 오염물이 있을 때는 그 오염물 간의 어떤 그 농도를 동일하게 해서 어떤 제거 특성이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1mm몰의 농도를 사용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인 세틸피리딘 클로라이드, CPC라고 약어를 제가 계속 사용할 텐데요. CPC를 썼고요. 막은 미세놀릭 셀룰로스로 차단 분자량이 10,000과 30,000짜리를 썼습니다. 이것이 제가 실험에 사용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로 압력을 가해주고요. 막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그 처리를 샘플링해서 분석하는 그런 간단한 장치입니다. 우선 그 계면활성제만 있을 때 제거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한 결과겠지만 계면활성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계면활성제 제거율, 리젝션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분자량이 좀 더 작은, 포화 사이즈가 더 작은 멤브레인에서 제거율이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경우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 PD의 계면활성제 농도에 상관없이 어떤 유출수에 존재하는 계면활성제 농도는 거의 일정한, 그리고 포화 사이즈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게 0.7mm몰 정도로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계면활성제가 막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플럭스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럭스 감소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계면활성제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 플럭스 감소는 더 심하고 진행되면 그 농축이 되기 때문에 플럭스 감소가 좀 더 심하지만 60% 이상은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이 3000의 경우에는 90%, 80% 이상을 그 순수한 증류수 플럭스랑 비교했을 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트레이트만 오염으로 존재할 때의 실험 결과입니다. 그 몰 B가 1에서 10으로 증가할수록 제거율이 증가해서 10일 때는 약 92%, 그리고 3000일 때는 그 제거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약 95%까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때 동일하게 이 CPC 리젝션을 보시면 몰라 레이저가 증가할수록 제거율도 증가하고 또 3000이 좀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CPC의 경우만, 그 CPC만 존재할 때는 비교해보면 CPC 리젝션이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이셀과 마이셀 사이에 나이트레이트가 브릿지 역할을 해서 더 제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예, 유출수의 CPC 농도는 서서히 그 필트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략 한 0.7 정도까지 증가하였고 3000이 조금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플러스 감소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운전을 진행할수록 더 농축 때문에 더 많이 감소하고 또 몰라 레이저가 증가할수록 더 많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50% 이상의 플러스는 얻을 수 있었고요. 이 분자량, 포화 사이즈가 작은 경우는 그렇게 큰 감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오염물로 포스페이트만 존재할 때입니다. 이 MEF 공정으로 무기물을 제거할 때 이 제거율은 그 이온의 밸런스 몇 가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나이트레이트는 마이너스 1가지만 포스페이트는 pH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마이너스 3가 또는 마이너스 2가입니다.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페이트의 리무벌 이피션시가 나이트레이트보다는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용된 계면활성제 리액션을 보시면 역시 나이트레이트나 CPC 단독으로 절제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98% 정도까지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플럭스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플럭스 감소는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그 중류수 플럭스의 60% 정도는 이 경우를 얻을 수 있었고, 이 경우도 80%까지는 얻을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트레이트랑 포스페이트가 같이 존재할 때입니다. 아무래도 포스페이트의 밸런스가 더 크기 때문에 또 나이트레이트의 제거에 포스페이트가 방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같이 존재할 때 시험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포스페이트 같이 존재할 때 나이트레이트 제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일 때보다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제거를 비슷하게 얻을 수 있었고요. 나이트레이트 기준으로 5배의 그 서펙턴트를 썼을 때 대략 한 90%, 91% 정도까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나이트레이트가 존재할 때 포스페이트의 리무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이트레이트의 경우보다 조금 더 제거율이 증가해서 92%, 93%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CPC 리젝션인데 CPC 리젝션은 거의 99% 이상이 양쪽 다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이 그 유출수의 CPC 농도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앞의 경우보다 훨씬 더 낮은 농도의 CPC가 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0.5mm몰 이하, 이쪽 경우 3000인 경우에 0.25mm몰 이하의 CPC만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럭스 감소는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긴 했습니다. 40%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이 경우에는 여전히 80% 정도의 그 플럭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플럭스 감소가 많이 3000보다 더 많긴 하지만 이 40% 감소한 이 지점에서 실제 플럭스를 비교해보면 이 분자량이 큰 쪽이 한 3배 정도 더 높긴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배의 서펙턴트를 가지고 나이트레이트와 포스페이트를 단독으로 했을 때는 나이트레이트 92, 포스페이트 96%까지 제거할 수 있었고요. 같이 존재할 때도 92%, 93% 각각 나이트레이트와 포스페이트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PC 리젝션은 99%까지 증가를 하였고, 나이트레이트와 포스페이트가 있을 때가 CPC만 있을 때보다 제거율이 더 증가한 것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트레이트와 포스페이트가 브리치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유출수의 서펙턴트 농도는 많은 경우는 0.5, 그리고 3000인 경우는 0.25mm몰 이하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럭스 감소는 어떤 서펙턴트 농도의 함수인데 이것은 조금 더 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이 MEF 공정으로 뉴트리언트 영향력이 나이트레이트와 포스페이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이 CPC가 최고의 계면활성제는 아니더라도 좀 더 연구가 진행되면 실제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